안녕하세요. 권영호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여러분의 권영호 TV 방문을 환영하고 본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동차는 알티마입니다. 입고하게 된 배경은 경고등입니다. 얼마 전에 촉매 관련된 경고등이 켜졌었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을 해보니 P2A00입니다. PA200, 즉 산소 센서 범위 또는 산소 센서 성능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뱅크 1 쪽입니다. 곧 뱅크 1 쪽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ECU가 계기판을 통해서 경고등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자동차를 소개를 할까 말까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이 자동차가 어떤 업소에서 7개월 있었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못 찾고 무던히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진단했던 내용을 캡처해 놨습니다. 촉매 쪽의 온도가 60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좋아? 이거 연습용이니까 소리만 좋으면 되지. 소리가 안 좋다니까? 아이고, 나한테는 황홀하다. 엔진에서 얼마나 연소불량이 심하면 60도의 배기가스가 나올 것인가, 즉 촉매 쪽에서 60도가 감지됐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어떤 농기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온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권영호 TV를 보시면서 흡입, 압축, 폭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기입니다. 그러니까 흡입 문제, 압축 문제, 점화의 문제가 있으면 배기가스가 저온으로 나가죠. 산소 센서에 히터를 가동시켜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 산소 센서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라고 ECU가 추측해서 경고등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흡입이 안 되는 거, 이 권영호 TV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냉각수라고 했습니다. 곧 여기가 냉각수 보조 탱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물론 이 내부에는 냉각수가 흘러다니겠죠. 냉각수 비중이 너무나 높으면 들어가는 공기가 못 들어갑니다. 왜? 엔진 내부에서 거부하니까요. 또한 정상적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고 해도 압축할 때 압축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밸브 리크죠. 밸브 리크가 생기면 권영호 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압축말 온도 값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강한 전기가 아니라 약한 전기로, 즉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약하게 불꽃이 가해지면 연소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기로 나가는 건 차디차게 나가는 거죠. 곧 촉매 쪽의 온도가 60도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11시 반인데 이 시간까지 자그마치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냉각수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엔진 오일 클리닝과 엔진 오일 점도를 맞춰준다는 것, 그리고 이 스파크 플러그 3개, 또 저쪽에도 3개가 있으니까 빼서 갭을 맞추면 된다. 그런데 냉각수만 끝낸 상태에서 시동 걸어 놓고 진단기를 열어봤더니 촉매 쪽의 온도가 아직 완전 정상은 아니고요.
정상에 가까운 온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냉각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동차는 엔진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엔진에서의 기본이 무엇인가? 냉각수.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자동차는 냉각수 비중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또 pH도 역시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떤 장치를 달려고 하거나 어떤 첨가제를 넣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엔진 성능의 변화를 좀 기대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던 순간이라도 지금까지만 들은 내용을 가지고도 빨리 내 자동차 엔진의 냉각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성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금방 놀라게 된다. 냉각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엔진오일 또한 중요하고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나 또는 점막 코일의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진오일이 끝난 다음에 영상을 찍고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 조정된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마무리할 겁니다. 끝나기 직전에 먼저 여러분께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화 플러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화 플러그가 1.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스파크 플러그를 뺐을 때 갭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글쎄요, 엔진 컨디션으로 봐서는 저는 0.6, 0.5 이 정도로 나올라나? 아니면 이거보다도 더 작은, 하여튼 0.5도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을 갖습니다. 곧 자동차 정비를 했으나 정비가 안 됐던 이유는 기본을 무시한 정비를 하려고 몇 개월씩 기다렸던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진 오일이 끝날 때쯤 또는 엔진 오일을 보면서 어떤 특이점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끝난 다음에 촉매 온도가 나오는 장면을 스캐너에서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안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고쳐집니다. 때가 되면 고쳐집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고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차도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동차는 촉매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었다. 저한테 오셨을 때는 촉매는 아니었고 P2A00 산수 센서의 범위 또는 성능이 문제가 있다, 의심된다, 뱅크 1, S1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했고요. 직접 센서를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엔진의 컨디션은 속된 말로 개판, 적절한 단어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가 정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거를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자동차의 소유자 선생님께는 통보를 안 했어요.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필요한 견적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여러분께 오일 교환하면서 특별한 게 있으면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단지 오일이 뻑뻑해서 점도가 높은 오일이 들어있어서 점도를 낮춘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다 보니 클리닝을 해서 넣어드리는 유막은 강하고 점도는 낮은 그런 오일로 넣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닝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문제는 정비를 하는 도중에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플러그를 뺐을 때 보니 고열 속에서 견뎌야 했던 스파크 플러그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파크 플러그가 이 자동차에서 빼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핀이 가리키는 부분, 여기 확인되십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보시죠. 어떤 색깔인가? 하얗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하얗습니다. 문제는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언급했었죠. 0.6 나오면 좋겠다 하는 정도. 그런데 0.5도 안 되는 0.45 약간 넘어가는, 또는 0.5 이 정도 선에서 플러그 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이 좁다는 얘기는 조기 점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기 점화로 이루어지면 노킹을 일으키는 조건도 됩니다. 또한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거의 올라간 상태에서 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점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스톤이 흡입, 압축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제 손을 보시죠. 피스톤이 흡입, 그다음 압축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상사점이에요. 그럼 저 흡입, 압축, 여기까지 왔을 때 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점화가 되는 거예요. 점화가 되면 올라가면서 피스톤에다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곧 스파크 플러그 갭이 좁아져도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분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갭을 조절하느냐, 그걸 모르겠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 자동차의 엔진의 컨디션을 보고, 즉 냉각수의 상태에 따라서 흡입 공기량 센서 값, 그리고 점화 시기, 연료 분사량, 이런 것을 보고 본네트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스파크 플러그의 갭으로 맞출 것이냐, 그 갭보다 키울 것이냐, 또는 그 갭보다 간극을 줄여서 조정할 것이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스파크 플러그 갭을 좁혀야 된다, 또는 넓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말씀을 못 드린다, 이 말씀을 메시지로 통보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또한 냉각수 정비를 안 하거나 엔진 오일 정비를 안 했을 경우는 스파크 플러그 갭을 최대한 여기서 보여주는 갭 정도로 맞춰보고, 거기서 출력이 부족해지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점화 코일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압축에 영향을 주는 오일이나 흡입에 영향을 주는 냉각수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냉각수 정비와 오일 정비를 해놨던 자동차라면 그때는 배기구의 온도를 보고 갭을 넓힐 거냐 좁힐 거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기구로 가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기구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기구로 왔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요. 여기 손을 대보십시오. 여기 가까이 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온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걸 보는 겁니다. 점화 트러블 현상이 있으면, 즉 스파크 플러그 갭이 좁으면 여기에서 고열로 나옵니다. 그리고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뜨거워 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디찬 바람이 나온다, 그런 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들은 RPM이 낮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압축 불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정비가 되면요 수분이 많아서 촉촉해진 상태가 되고요 머플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정비하기 전까지는, 즉 처음에 냉각수 하기 전에 진단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있을 때 배기구에서 물 한 방울 안 떨어졌어요. 냉각수를 해놓고 나니까 촉촉해지고 물이 조금씩 생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클리닝을 해서 상태가 좋아지면서 물의 양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하고 플러그 갭하고 점화 코일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물이 잘 나오고 배기가스에서 휘발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컨디션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이 차에 진동이 있다고 그랬죠. 진동 부위가 어디서 오는가 힘들게 찾았어요. 그 부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차를 들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 주름관입니다. 머플러. 이쪽도 머플러의 주름관이고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주름관입니다. 여기는 찢어졌어요. 여기서 공기가 좀 새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진동과는 관계없는 쪽이라 일단은 놔뒀고요. 여기가 미션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죠. 틈 이쪽에 보이십니까? 골파진 거. 자, 보이십니까? 코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쪽도 보이십니까? 여기 위아래로 줄이 보이죠? 그게 뭔가? 벨트입니다. 벨트를 거기다 왜 껴놨는가?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운전대 쪽 앞바퀴 부분이고요. 여기에 카바가 있는데 이 카바를 제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요. 오토미션용 림이에요. 림이가 고장이 나니까 벨트를 잘라서 보여놨어요. 이 정도까지 부속이 없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소개는 하지만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얼마나 부속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벨트를 끼워놨을까?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 진동이 있으면 미미 바꾸지 않습니까? 미미가 대부분은 위에 있죠. 근데 이 차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차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